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교육. 이번에 배울 내용은 과학 저널리즘입니다. 과학 저널리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 방송사 기자이자 병리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넘나드는 과학 저널리즘 전문가 한세현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현입니다. 수의사이자 병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과학 저널리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나운서 권희슬입니다. 지난번에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과학 저널리즘까지 싹 섭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이 과목 제대로 배워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학입니다. 오늘도 저의 학식에 지식을 좀 더 쌓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람의 나이는 1년 단위로 세기 때문에 연령이라고 합니다. 소의 나이는 월 단위로 세기 때문에 월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의 질병인 광우병이 인간 광우병으로 발병하는 그 과정을 소의 월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세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 저널리즘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보도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우리 언론이 광우병과 관련해 중요하게 보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쟁점에 왜 두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왜 어떻게 인간 광우병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네,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고 사람이 감염됐다는 이른바 인간 광우병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됐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자 당시 영국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30개월 이상 된 소의 식용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 처리한 거죠. 이 조치로 2001년까지 30개월 이상 된 소 450만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아니, 30개월이면 사람으로 나이로 따졌을 때도 보면 되게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쵸? 두 살 좀 넘은 거지. 그게 동물 나이로도 좀 적은 나이, 어린 동물 아닙니까? 네, 이게 소의 수명이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된 소는 사람의 나이로 치면 8살에서 9살 정도 되는 거죠. 어려워. 초등학교 근데 하필이면 왜 살처분 대상소를 이 30개월 이상으로 정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10개월? 숫자 누르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광우병이고 사람 그러면 나이로 8살이면 너무 그치, 어린데. 10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입학 우리 나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뭐 돈이 더 들어가나? 나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를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의 소가 30개월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소가 오염된 사료를 먹고 이 변형 프라이온이 소화가 돼서 소화기를 거쳐서 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3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뇌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동 경로 시간 이런 거를 또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수의학자들이 먼저 양을 대상으로 이 경로를 탐색해봤습니다. 먹었을 때 이 변형 프라이온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건데요. 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된 양 11마리에게 먹이고 7마리를 각각 6개월, 9개월, 12개월, 13개월, 15개월, 17개월, 그리고 19개월 때 부검한 거죠. 이 나머지 4마리는 남겨놓고 이 마지막까지 운동실조 등 이제 임상 증상이 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처음 이제 6개월 뒤에 양을 처음 부검해봤더니 소화기인 장에서 극소수의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발견됐고요. 그 뒤로 석 달 뒤 9개월째 한 마리를 더 부검했더니 이번에는 장을 넘어서서 장과 연결된 임파 조직, 그리고 그 위에 비장에서도 이 변형 프라이온이 발견됐습니다. 가는구나 점점. 그리고 장에 분포된 신경 조직과 그 신경을 타고 올라가 신경 세포들의 핵이 있는 뇌줄기 부위와 이 척수 일부분에서도 변형 프라이온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부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퍼지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염된다.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확인했을까요?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기에서 흡수가 되겠죠. 그렇죠. 소화기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 주변에서 먼저 발견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장에서 흡수돼서 어디로 갈까? 이게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변형 프라이온의 주된 전파 경로가 바로 신경이라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이 신경은 신체 어느 부위는 끊이지 않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가지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형 프라이온이 이 온몸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나머지 양들도 차례대로 부검을 해보니까 17개월째부터는 이 뇌줄기에서 대뇌까지 올라가고 19개월이 되니까 대뇌를 넘어서서 소뇌 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뇌까지 이 변형 프라이온이 갔다는 것은 소뇌는 이 동물의 움직임을 관장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면서 졸거나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이런 양광우병 임상 증상이 나타난 거죠. 어휴. 그럼 그 소한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네, 이게 수의학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방식으로 230여 마리 소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된 소에다가 이 오염된 뇌 100g을 줬는데 섭취 후 30개월 때 변형 프라이온이 처음 발견됐고요. 30개월. 1g만 줬을 때는 섭취 후 44개월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가 태어나자마자 이 사료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태어나서는 엄마 젖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 이유,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한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후 12개월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더하면 엄마 젖을 먹는 시기를 이 기간에서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생후 42개월째 변형 프라이온이 뇌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야, 근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신경을 타고서 온몸에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그것도 하니까. 되게 근데 빠른 시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무섭다. 변형 프라이온이 이제 뇌까지 가서 발견이 되면은 소가 이제 미쳐 날뛰는 말 그대로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에서 흡수가 되면 이게 척수를 따라서 척수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뇌까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이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광우병에 걸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도달을 했는데 변형 프라이온이 뇌에 도달을 했는데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뇌에서 발견되는 시기와 실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오염된 뇌 조직을 이제 1g 투여했을 때 변형 프라이온이 뇌에 도달을 했는데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기간 여기가 1.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라 그러나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느꼈듯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뇌에는 도달을 했는데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도축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가 이제 30개월 이전이라면 뇌와 척수 등의 신경 부위의 변형 프라이온이 축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게 도달은 아니구나. 했지만 축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요. 광우병은 평균 4에서 6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이 중 50%가 되는 시점, 그러니 절반인이 평균 2에서 3년 정도 됐을 때 이때 감염력은 3만 배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복기에 있는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위험도는 높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소원령과 인간 광우병의 발병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